제가 여기 강의하러 온 게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너무 오랜만에 와가지고 네. 이렇게 불러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제가 저희 지금 다 몸담고 있는 회사 아마존의 그 딥러닝의 기술 사례, 그러니까 인공지능에 관련된 기술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뭐 아주 기술적인 내용은 아니에요. 그냥 아마존이 이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걸 또 서비스로 녹여서 또 아마존 웹 서비스라고 하는 클라우드 기술로도 제공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걸 이제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한국의 많은 사용자들한테 서비스를 하실 때 좀 좋은 힌트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준비를 했고요. 저는 이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그 스타트업에서 일을 좀 한 7년 정도 하다가 이제 이 아마존 AWS 이전 직장이 이제 다음에서 제가 한 11년 정도 근무를 했어요. 그래서 한 3년 전에 이제 AWS로 왔고요. 이제 다음에서는 주로 이제 API 플랫폼, 이제 흔히 말해서 이제 오픈 API 또는 아마 여러분들도 사내에서 아마 API들을 많이 만들고 또 같이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실 건데 다음도 비슷한 그런 API 플랫폼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플랫폼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일들을 했었었고 지금은 이제 그 클라우드를 이제 개발자들이 좀 잘 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하고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이제 클라우드 기반으로 이제 서비스를 운영하는 많은 회사들에 있는 개발자들이 갖고 있는 요구사항이나 이런 거를 본사에 있는 뭐 서비스 팀이나 이런 데랑 피드백도 해주고 그렇게 해주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크게 두 파트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선은 이제 지금 이제 인공지능이 굉장히 핫 이슈잖아요. 여러분들도 많이 공부도 하고 계실 것 같고 또 사내에서 이런 세미나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존에서 이런 그 머신러닝 또는 딥러닝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그게 이제 첫 번째 파트고 이제 두 번째 파트는 그렇게 만들어진 기술이나 서비스들을 어떻게 녹여서 일반 다른 개발자들한테 저희가 다른 회사 또는 다른 개발자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는지 그걸 이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이제 다음에서 근무를 하는 동안에 그 일반 유저들을 위해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많이 만들어 봤어요. 저도.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 내부적으로 쓰는 게 많죠. 기술들을. 그런데 그거를 조금 더 다른 개발자들, 그러니까 더 작은 회사, 뭐 스타트업부터 해서 엔터프라이즈 좀 전통적인 기업들까지 있는 거기에 있는 개발자들한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를 만드는 것은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추구해 나가는 회사들이 많아졌어요. 뭐 지금 네이버도 지금 네이버 비즈니스 플랫폼에서 네이버 클라우드 지금 만들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조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마존은 다 아시죠, 그죠? 제가 설명 안 드려도 다 아실 것 같고 재밌는 것은 이제 제가 다음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다음에 회사가 창업한 해가 95년도예요. 근데 아마존도 창업한 해가 95년입니다. 서비스가 아마존닷컴이라고 하는 서비스가 온라인 책 서점을 처음 책을 팔기 시작한 게 95년도부터입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옛날 그 첫 화면을 보고 계신데 그 아마존닷컴의 첫 화면에 보시면 재밌는 게 뭐냐면은 세 번째에 보면은 IGN 에디터 퍼스널 노티피케이션 서비스 이런 그 항목이 있어요. 이거 보시면은 이게 뭐냐면은 이제 내가 좋아하는 책을 구매를 하거나 이제 등록을 해놓으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노티피케이션 해주는 에이전트를 만들어서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마존닷컴은 회사가 만들어질 때부터 이 어떻게 보면 머신러닝, 추천 기술 이런 것들을 처음 시작을 했던 그런 회사라고 볼 수 있고요. 99년도에 이런 그 상품 리뷰 또는 이제 내가 추천 이런 걸 통해서 나오는 매출이 전체 매출의 35% 가까이 됐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이런 뭐 리뷰를 기반해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시죠. 아마존이 성공한 사례 중에 하나도 그런 리뷰에서 많이 이제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실 정도로 이게 추천을 통해서 사업이 많이 성장을 했어요. 지금 아마존이 하고 있는 사업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지금은 이제 온라인 서점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전자책 그러니까 킨들을 통해서 전자책 사업도 하고 있고 지금은 이제 뭐 드라마도 만들고 그죠? 아마존에 스튜디오가 있어요. 그래서 드라마도 만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컨텐츠, 디지털 컨텐츠들이 있어요. 그리고 기존의 상품, 그 다음에 거기서 만든 데이터들,
그 갖고 있는 데이터들하고 그 컨텐츠들을 매칭해주는 그런 추천 서비스들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쓰지 못하시지만 이제 킨들이나 아니면 아마존의 파이어 TV나 뭐 파이어 태블릿 같은 이제 아마존 그 컨텐츠를 프라임 멤버가 사용할 수 있는 컨텐츠에 들어가면 저렇게 이제 중간 중간에 이제 저런 추천 기능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뭐 아마 우리가 뭐 네이버도 그렇고 뭐 다음도 그렇고 이제 동영상 서비스 같은 거 하면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들 있잖아요. 데이터 추천 아이디어들 그런 것들이 이미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부터 이런 종류의 그 데이터 추천 기능들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에 기본적으로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구현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재밌는 것은 이제 아마존이라고 하는 이제 서비스 자체가 온라인 쇼핑 서비스로 운영이 되고 이 온라인 그 쇼핑 서비스 가장 중요한 점이 그런 거잖아요. 가장 싸게 얼마나 빨리 우리가 배송을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목표입니다, 그죠? 근데 이제 한국 같은 이제 조그마한 나라에서는 사실은 이게 어떤 이제 이렇게 큰 목표가 아닐 수 있어요. 예, 배송이 워낙 빠르니까. 근데 이제 미국처럼 이렇게 큰 나라에서는 가도 끝이 없는 뭐 사막을 지나야 이제 집 하나 나오는 그런 나라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그 아마존에서 쇼핑을 할 때 검색을 하고 우리가 물건을 장바구니에 딱 담는 순간 이 물건이 어떻게 배송될지에 대한 모든 예측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상품이 내가 이걸 사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예측을 해서 이 물건이 이 사람이 어디로 배송할 거고 그다음에 이 물건이 어디에 위치해 있고 우리 물류센터에서는 어떻게 패킹을 해서 이 사람 앞까지 갈 건지에 대한 모든 전체 그 프로세스를 다 예측을 해서 그 장바구니에서 뭐 결제를 누르는 순간 바로 이제 그냥 그 모든 게 다 스타트가 됩니다. 그래서 그 2015년도에 이미 500억 회 이상의 주간 이 예측이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데이터들은 사실 굉장히 오래된 데이터잖아요. 지금 벌써 2018년이니까 3, 4년 전 데이터긴 한데 그러면 굉장히 많은 그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일들 중에 한 가지가 이런 것들인데요.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보면은 물건을 이제 장바구니에 담기고 예측이 됐을 때 그 물건들을 어떻게 또 패킹하는 시간을 짧게 가느냐 그거 굉장히 중요한 이슈잖아요. 그래서 그 아마존의 물류센터가 아마존 북미의 전역에 한 100여 개 정도의 물류센터가 있습니다. 그 물류센터에 그 저렇게 키바 로봇이라고 하는 로봇을 두고 저 물류 그 시간을 짧게 패키징하는 시간을 짧게 갖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14년도에 13개였으니까 제가 지금 수치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외부에 공개한 수치니까 14년도 물류센터가 저렇게 시범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영상으로 한 번 정도는 다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물류센터에 가면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물류센터하고 좀 모양이 달라요. 저렇게 이제 그 선반이 있습니다. 선반에 이 아마존 그 키바 로봇을 만든 아마존 로보틱스라는 회사인데 저희 회사에서 요즘 하고 있는 일들이 이제 저렇게 로봇 조금 더 그 사람이 하기 힘든 일을 하는 로봇을 조금 더 하는 거죠. 저기 사람이 저기서 보고 있잖아요. 그죠? 기계가 일을 잘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네, 이런 것들 요즘 많이 하고 이제 뭐 여기 로보틱스 관심 있으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존이 매년 저런 로보틱스 챌린지 같은 것도 주최도 하고 그러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런 것들은 어느 정도는 이제 기본적으로 기존의 머신러닝 알고리즘 가지고 많이 진행을 하는데 최근에 이제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기술이 이제 딥러닝 기술이고 딥러닝 기술은 주로 이제 뭐 이미지 패턴이라든지 뭐 음성 인식이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어떤 조금 그 기계가 좀 과거에는 하기 힘들었던 복잡한 문제 그렇지만 사람이 좀 더 잘하는 문제 바로 인식해서 바로 처리할 수 있는 문제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인공지능망이라고 하는 그런 알고리즘을 써서 해결하는 문제가 이제 딥러닝이라고 하는 기술인데 이런 물류창고에도 비슷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제가 지금 소개해드리는 내용은 따로 영상으로 한 40분 정도 설명한 강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기술적인 내용을 보고 싶으시면 저 영상을 조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되게 아까 그 보여드린 그 물류창고에서 물건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되게 많은 그 일들이 어떤 거냐, 물건을 꺼내기 때문에 꺼내고 났을 때 이 물건의 재고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빨리 알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그러면 되게 이제 저렇게 물건 처음에 이제 팟이 선반이 이렇게 들어오면 여기서 사진 한번 찍고 그다음에 이제 이동을 하고 이제 출발을 하고 이렇게 다시 오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출발과 도착 시간에 그 사진을 찍은 다음에 사진을 찍은 것들을 이제 저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하는 거죠. 저는 이제 컴퓨터 비전 기술을 사용하면 잘 할 수 있어요. 저렇게 하는 거는. 그래서 이제 다 구분을 한 다음에 안에 물건들이 몇 개가 들어 있는지를 어느 정도 예측하는 것들까지는 정적으로는 이제 컴퓨터 비저닝 기술을 쓰면 재고를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컴퓨터 비전 전공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근데 이제 굉장히 좀 이슈가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에요. 물건이 이제 그러니까 다시 이제 물건 재고를 관리하기는 하는 것들은 쉽지만 물건이 뭐 예를 들어 좀 그 변화가 생기는 경우, 물건이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라든지 잘못 당기는 경우라든지 물건이 떨어지는 경우라든지 저렇게 이제 이동 중에 생기는 이슈들, 저런 이제 디펙션 이슈라고 하는 건데 저런 이슈들을 해결하는 방법들은 좀 쉽지 않습니다. 저런 걸 컴퓨터 비전으로 디텍션 하기가 좀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딥러닝이 굉장히 단순한 기술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기술이에요.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이라서 얘가 진짜 아주 그 쉬운 체인링 그 변화면 이렇게 딱 디텍션 하는데 굉장히 좋은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변환을 하고 음영 변환을 하고 난 다음에 학습을 해서 이런 그 변화를 찾아내는 부분에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CNN이라고 하는 알고리즘 같은 걸 썼을 때 좋은 그 어떤 결과를 낸 그런 결과를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선반 내에 있는 물건의 개수라든지 크기나 위치 파악을 할 때도 이제 이 CNN 기술을 사용해 가지고 이제 처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아까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좀 그 사람이 직접 물건을 꺼내고 뭐 이렇게 했을 때 재고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기계가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전체적으로 그 시간을 굉장히 짧게 가져가고 좀 더 고객들한테 빠르게 그 물건을 배송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물류센터에 뭐 관심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이제 아마존에서 이런 그 빈 이미지 선반에서 물건 찍은 이미지를 한 50만 개를 저희가 공개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혹시 딥러닝 학습 같은 걸 하실 때 이미지 프로세싱을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공개를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혹시 이제 이런 부분에 관심, 예를 들어 이미지 뭐 안에 그 개수를 분석한다거나 그게 이제 메타데이터까지 다 저희가 이제 태깅이 돼 있는 거를 같이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런 그 노력들이 이제 끝이 없어요. 계속 이제 어떻게 하면 고객들한테 진짜 빨리 이런 물건을 배송을 할까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한참 뭐 열심히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프라임에어라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주로 이제 프라임에어는 주로 항공기를 렌탈을 해갖고 지금 페덱스나 UPS로 저희가 전달이 안 되고 있는 물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물량들을 이제 배송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떠나서 지금 그 아주 자율 무인 배송 이런 부분에 이제 관심이 있어서 지금 2016년도에 저희가 실험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영상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Amazon is developing a service to use drones to safely deliver packages to customers 30 minutes or less. It's called Primera. We started our new private trial for customers in each area of Italy, and on December 7th, we completed our first delivery. Customers will choose from a selection of thousands of sites tucked away in the Primera fulfillment center located just over the horizon from their homes. We have been operating fulfillment centers for quite a while now. This one is unlike all the rest. These modest-looking buildings contain innovative Primera technology. Here's how it works. Moments after receiving the order, an electric-powered Amazon drone makes its way down the automated tractor. And the driver is in the sky with the customer's package on top. These drones are autonomous. From takeoff to landing and return, they operate completely on their own. Cruising silently below 400 feet, carrying packages up to 5 pounds, and guided by GPS. Our systems are designed to find destinations safely.
되게 이제 많은 분들이 저게 현실성이 있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그 한국처럼 이렇게 이제 다들 모여 사는 동네는 뭐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해외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아마존에 아까 보여드린 그 풀필먼트 센터들, 물류 센터들이 다 어디 있냐면 네바다주나 뭐 이런 뭐 텍사스주나 뭐 이렇게 가보면 정말 황량한 곳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또 그 주변에 또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쪽에 물류를 하려 그러면 굉장히 또 이슈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요 그 데모 영상은 실제로 잉글랜드 지역에서 저희가 실제로 배송을 한 영상이고 지금 올해 작년 중순쯤부터 이제 로스앤젤레스 지역에서 이제 그 시범으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제 좀 이런 것들 다 이제 사실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을 사용한 그 트레이닝을 거쳐서 주행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부분들까지 다 검토해서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이 영상도 보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금방 프라임웨어도 아마 대부분 한 번은 보셨을 것 같고 저희가 이제 아마존 고라고 해서 오프라인 쇼핑몰에서 그 무인 계산대가 아니라 캐셔가 아예 없는, 그러니까 이제 계산을 아예 안 하는. 네, 되게 이제 우리가 무인 계산대 그러면 가서 이제 제가 이마트 가서 무인 계산대 가서 무인 계산해봤는데 시간 너무 많이 걸리더라고요. 옆에 누가 도와줘야 계산할 수 있고. 근데 이제 이거는 계산대가 아예 없고 그냥 들어와가지고 갖고 나갈 수 있는 거고요. 2017년도에 저희가 베타 매장을 시작을 해가지고 마침 지난주인가 이게 외부에 공개가 됐어요. 그래서 한번 이것도 영상으로 잠깐 보시죠. Shopping look like if you could walk into a store, grab what you want, and just go? What if we could weave the most advanced machine learning, computer vision, and AI into the very fabric of a store, so you never have to wait in line? No lines, no check-ins, no registers. Welcome to Amazon Go. Use the Amazon Go app to enter. Then put away your phone and start shopping. It's really that simple. Take whatever you like. Anything you pick up is automatically added to the virtual cart. If you change your mind about that cupcake, just put it back. Our technology will update your virtual cart automatically. So, how does it work? We use computer vision, deep learning algorithms, and sensor fusion, much like you find in self-driving cars. We call it Just Walk Out technology. Once you've got everything you want, you can just go. When you leave, our Just Walk Out technology lights up your virtual cart and charges your Amazon account. Your receipt is sent straight to the app, and you can keep going. Amazon Go. 네, 이게 지금 매장이 저희 시애틀에 가시면은 시애틀 본사 저희 앞에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오픈을 했는데 보시면 나올 때는 줄을 안 섰는데 들어갈 때 줄을 서요. 너무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으셔갖고 이제 그냥 앱만 까시면 들어갈 수 있어요. 일반인들도 그냥 아마존 아카운트만 있으시면. 그래서 지금 다들 이제 왜냐하면 여기 이제 워낙 그 매장이 작아요. 아직은 크지 않아가지고 들어갈 때 좀 안에 사람이 너무 많으면 안 되기 때문에 기다린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 안에 올라가면 이제 이렇게 그 위에 이런 카메라들이 다 붙어 있습니다. 위쪽에 이런 식으로. 되게 이제 저기 들어가시면 뭐 사람들이 RFID나 뭐 아니면 센서나 이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전혀 그게 없고 컴퓨터 비전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움직이니까 내가 움직이는 것들 다 트래킹을 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저랑 뭐 같은 분이 같이 한 명이 두 명이 하나의 앱을 가지고 들어가잖아요. 그래도 트래킹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 친구는 바나나를 사고 저는 샌드위치 샀어요. 갖고 나오면 제 그냥 앱에 바나나 샌드위치 같이. 네. 그러니까 들어올 때 여러 명도 이렇게 체크를 해줍니다. 실제로. 저도 이제 가서 사용을 했었는데 저렇게 안에 근데 이제 사람이 전혀 없지는 않고요. 저렇게 이제 물건 채우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도와주는 사람도 있고 주류 매장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뭐 패스포트 확인하는 사람도 있고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안에 도와줍니다. 실제로 그 쇼핑하는 거에 있어 갖고. 그래서 주로 이제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되게 이제 보면 여기 대부분은
먹을거리가 많아요. 예. 이제 왜냐하면 이 매장 자체가 원래 아마존 본사 앞에 있고 직원들이 식사를 이제 박스 런치 박스 같은 거 사러 오는 거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주로 이제 먹을 게 많고요. 그런데 되게 보시면 센서가 전혀 없고 물건에도 아무런 바코드나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근데도 이제 대부분 처리가 잘 되고 만약에 이제 저렇게 가일같이 이렇게 비슷한 물건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위에 좀 이렇게 카메라가 좀 인식하기 쉬운 그런 이제 코드 같은 것들이 들어있기도 합니다. 그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여러분들 앱을 한번 다운로드 받아보시면 아시겠는데 이제 혹시 이제 물건을 사가지고 갔는데 반품을 하고 싶어요. 근데 뭐 먹었는데 반품을 한다는 게 좀 웃기긴 하지만 네. 근데 이걸 반품을 하려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돼 있는 거 보시면 그냥 리펀하면 요청을 하면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30일 안에. 그죠? 근데 그러면 내가 물건 다시 갖다 놔야 되냐 이렇게 하면 물건 갖다 놓을 필요 없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물건을 들고 가가지고 앱으로 반품하고 다시 갖다 놓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네. 여기 대인배 아마존의 약간 그런 면모를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지금 아직까지는 이제 이게 뭐 매장이 하나밖에 없어서 네. 혹시 이제 여러분들 중에 시애틀에 그 여행 가시면 한번 들러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저희가 AI라고 하는 영역이죠. 그래서 AI 영역에서 이제 음성 보이스 레코디션에 대한 영역인데 이쪽 영역도 굉장히 좀 아마존이 열심히 잘하고 있는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에코라고 하는 디바이스, 그다음에 그 디바이스들을 통한 어떤 에코시스템을 저희가 지금 많이 만들고 있는 중이고요. 현재 지금 그 알렉사 이네이블 디바이스가 약 한 수천만 대 정도가 지금 나가 있는 중이고요. 되게 이제 크게 두 그 서비스 기능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한국에도 이제 이런 네이버를 비롯해서 음성 인식 스피커 이런 걸 많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한쪽은 알렉사 스킬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제 뭐 도미노 피자를 주문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캐피탈 원에서 뭐 신용카드 잔고를 확인한다거나 아니면 우버를 부른다거나 이런 거 할 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스킬이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보이스 서비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가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자동차라든지 이런 곳에 이제 인식하게 해주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이제 이런 것들이 손쉽게 누구나 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네, 잘 들리시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그냥 장난감 같은 거 이렇게 움직이는 말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건데다가 이제 라즈베리 파이 같은 거를 엮어갖고 알렉사 서비스를 그냥 붙여갖고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에코를 직접 주문하지 않으시더라도 AWS 기반의 시뮬레이터나 이런 그냥 그 SDK 같은 거 다운로드 받아갖고 그냥 라즈베리 파이나 이런 데다가 내 집에 있는 오는 스피커랑 마이크 이렇게 붙이기만 하면 만들어 볼 수가 있어요. 이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뭐 꼭 개발자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쭉 따라가기만 하면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거 만들면 한 20불, 뭐 25불 정도면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렇게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저렇게 웹사이트에서 실제로 ecosim.io라는 사이트에 가면 에코를 직접 운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굳이 이제 에코를 사지 않아도 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알렉사에서도 이제 딥러닝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요즘 뭐 음성 인식이라든지 음성 합성 이런 데다 워낙 딥러닝을 많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영상이 있으니까 관심 있으시면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되게 이제 우리가 음성 인식을 할 때 필요한 데이터 사이즈 같은 거를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우리가 이제 대충 16살 정도 되면은 대충 다 말 알아듣죠, 그죠? 그러면 16살 동안 살 동안 말을 계속 듣잖아요, 우리가. 근데 말을 듣고 사는데 되게 15만 시간 정도 된대요. 16살까지 될 때까지. 근데 실제로 우리가 말을 진짜 듣는 시간은 얼마냐? 그러면 전체에서 한 10분의 1?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24시간 있으면 2시간, 3시간 정도 말을 집중하게 듣고 나머지는 그냥 내가 일을 하거나 이런다는 거죠. 그래서 말을 배우는 시간은 대략 한 뭐 10분의 1 정도니까 15만 시간 중에 15,000시간 정도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죠? 우리가 지금 16살까지 사는 동안에 그렇게 말을 배우려고 노력했지만 16,000시간 정도의 데이터면 충분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음성 인식이나 이런 걸 할 때 코퍼스 데이터가 예전에는 뭐 한 2,000시간 정도 한 10년 전에는 였다가 최근 들어서는 한 10,000시간, 15,000시간까지 늘어났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알렉사가 갖고 있는 특히 영어권의 이제 코퍼스 데이터 정도가 이제 한 2만 시간 정도를 갖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대략 그 EC2 GPU 서버, EC2에 있는 GPU 서버에 돌려가지고 80대 정도 되는 그에 올려서 이제 트레이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과거에는 이 인프라가 없을 때는 굉장히 이게 오래 걸렸는데 지금은 이제 클라우드 안에 저런 GPU 장비들이 있어서 좀 더 빠르게 이제 분산해서 데이터를 모델 업데이팅을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트레이닝을 많이 하게 되는데 특히 이제 음성 인식 같은 그런 데이터들 같은 여기서 말하는 이제 프레임 퍼 세컨이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가 그 생각하시는 그 음성 시간 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음성 인식 초가 저렇게 많은 그 시간을 트레이닝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그냥 GPU 요즘 GPU 많이 사고 막 하잖아요. 뭐 암호화폐 채굴도 하고 막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잘 풍기 현상일 만큼 잘 없는데 어쨌든 클라우드에서는 저런 식으로 GPU를 많이 늘리면 늘릴수록 분산해서 저렇게 빠르게 트레이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부분도 이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지금 이제 그 클라우드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저렇게 그 GPU 서버를 계속 클러스터링을 하고 더 빠르게 분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아마존에서는 저런 알렉사의 팀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워크로드이기 때문에 저런 부분을 저희가 지금 현재 MXNet이라고 하는 그 딥러닝 프레임워크를 사용을 해서 지금 쓰고 있어요. 근데 이제 MXNet이라는 것 아마 여러분들 텐스플로우라는 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구글에서 만든. 근데 이제 MXNet이 가장 뭐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장점이 뭐냐면 GPU라고 하는 그 장비를 늘리면 늘릴수록 그 퍼포먼스가 리니어하게 증가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텐스플로우는 아직까지 그게 쉽지가 않아요. 텐스플로우를 써보신 분들은 GPU를 이렇게 많이 늘렸을 때 이 딥러닝 트레이닝하는 그 퍼포먼스 올리는 거 쉽지 않은데 MXNet 같은 경우는 저렇게 보시면 이제 저희 GPU 장비를 요거는 이제 왼쪽에 있는 것들은 이제 한 대에서 16개까지 늘렸을 때 리니어하게 올라가는 걸 보실 수 있고 두 번째 있는 거는 이제 그 여러 대의 장비에다가 리니어하게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각각의 그 알고리즘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약간 에피션시가 보시면 이제 한 대 장비에서는 91%, 여러 대 장비에서는 88%까지 에피션시가 올라갑니다. 거의 아이디얼한 수준까지 우리가 원하는 목표까지 이제 어느 정도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MXNet을 많이 저희가 투자를 하고 있고 저희가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하는 방법도 굉장히 간단해요. 그래서 GPU 숫자랑 이렇게만 하고 그냥 트레이닝 걸면 바로 이제 트레이닝을 해주는 그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저희가 딥러닝 그 텐서플로우 같은 경우는 이제 케라스라고 하는 그 하이레벨 인터페이스가 있는데 비슷하게 MXNet에도 글로온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혹시 이제 딥러닝에 관심이 있거나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MXNet을 좀 쓰겠다 그러면 MXNet이 좀 어려우면 글로온부터 시작하시는 것도 좀 빠른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리서치 하시는 분들은 뭐 아마 검색하시면은 특히 음성인식 하시는 분들은 아마존.com에서 나온 논문들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논문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많이 이런 부분에 이제 리서치를 많이 하고 있고 내용도 많이 내고 있는 중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이 알렉사 서비스가 그냥 가정에서 그냥 음성 비서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이제 직장에서 쓸 수 있게 그러니까 기업용 비즈니스용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확장하는 서비스를 지난해 연말에 런칭을 했어요. 이걸 이제 알렉사 포 비즈니스라고 하고요.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회의실에서 야 알렉사 불 좀 켜라. 그다음에 미팅 뭐 화상회의 시작해줘라든지 아니면은 뭐 일정 알려줘. 아니면 회의실 예약해줘. 이런 것들 있잖아요. 내 옆에다가 갖다 놓고 다른 사람들도 시끄럽긴 하겠지만 미국 사람들이 약간 좀 독립 공간에서 많이 일을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한 그런 서비스를 저희가 런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컨퍼런스 룸 관리라든지 아니면은 회사 내 독자적인 스킬 있잖아요. 사내 ERP나 아니면 뭐 서비스나 내부 서비스를 쓸 수 있는
네, 그런 거. 예전에 제가 다음에 있을 때 저희가 메신저로 막 카페에 이제 그 커피 주문하고 이제 줄 안 서고 커피 주문하고 가가지고 커피 받아오고 이런 것도 있었는데 뭐 그런 것도 이제 이런 걸로 만들 수 있겠죠. 스킬 같은 걸로. 네, 그런 거를 저희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아마존의 이제 머신러닝 관련해서 좀 길게 설명을 제가 좀 드렸었고요. 이런 그 아마존에서 만든 딥러닝이라든지 머신러닝 기술들을 어떻게 저희가 외부 개발자들 아니면은 이제 외부 회사들에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존 웹 서비스를 들어보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아마 이게 써보신 분들은 AWS가 어떤 서비스인지 알고 뭐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아마 이제 뭐 제가 다녔던 네이버 다음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고 아마 개발자들이 좀 본인이 좀 관심이 있지 않는 이상 써보지 않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특히 일반 엔드 유저 서비스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그 AWS는 전체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에서 그 마켓 시어가 44% 정도 되고요. 다른 전체 그 외부 다른 경쟁사를 다 합쳐서도 한 2배 정도 마켓 시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시면 이제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를 한다고 하면 되게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아니면은 HP나 IBM이나 오라클이나 이런 회사가 잘 할 것 같잖아요. 근데 보시면 아마존이 이 시장을 2006년도에 개척을 했는데 제일 잘하고 있는 회사고 그다음에 지금도 굉장히 많은 경쟁력을 갖고 있는 회사예요. 근데 이제 제가 여기 와서 느낀 거는 뭐냐면 이 클라우드라고 하는 것이 인프라 사업이 아니거든요. 서비스 사업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예전에는 여러분들 오라클을 사거나 아니면은 뭐 소프트웨어를 사면 벤더들은 물건을 팔면 계약이 끝이에요. 그냥 계약서 쓰면 물건 갖다 주면 끝입니다. 뭐 장비도 그렇고. 근데 클라우드 서비스는 계약을 하면 그때부터 시작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고객이 장애 나면 저희한테 바로 영향이 와요. 고객이 만약에 돈을 못 벌잖아요. 그러면 고객은 클라우드 서비스는 언제든지 문 닫고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객이 성공해야 클라우드 사업자가 성공을 하는 거예요. 서비스가 항상 24시간 돌아가잖아요. 고객 서비스는. 여러분들도 맨날 서비스 하고 계시고 장애 나고 항상 그러잖아요. 그 일이 똑같이 일어나요.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 역량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가 클라우드 사업의 굉장히 중요한 관건인 것 같습니다. 이게 서비스 경험이 있느냐, 서비스를 진짜 해봤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사실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뭐 구글도 뭐 서비스를 열심히 하고 있는 회사지만 이제 B2B로 하는 사업은 좀 아직까지 많이 안 해봤고, 그래서 요즘 열심히 많은 분들이 따라오고 있지만 이제 AWS가 잘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아마 네이버도 아마 서비스 경험이 많은 회사이기 때문에 클라우드에서 영향을 좀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엔. 현재 이제 전 세계적으로 저희가 한 몇백만 정도에 있는 고객을 가지고 있고요. 현재 저희 서비스 런칭을 보시면 작년에 저희가 한 해에 1,300개 이상의 피처를 업데이트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능이 엄청나게 빨리 늘어나고 있고, 여기에 보시면 이제 한국 고객들 같은 경우도 국내에 진짜 많은 고객들이 AWS 사용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은 처음에는 기본적으로는 스타트업들은 쓸 거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스타트업은 처음에 뭐 인프라 투자도 힘들고 돈도 없고 언제 사업이 망할지도 모르고,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AWS 쓰는 게 맞을 것 같죠. 그래서 뭐 스타트업들은 기본적으로 많이 쓰고 있고, 특히 게임 회사들, 국내 게임 회사들은 모바일 게임 굉장히 짧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투자를 했을 때 이게 리턴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근데 대박이 나면 또 뭐 터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배틀그라운드 같은 경우가 이제 블루홀에서 만든 배틀그라운드, 펍지가 만든 배틀그라운드 같은 경우도 지금 AWS 쓰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그 성공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그 여기 판교에 있는 게임 회사들 뭐 탑 1등부터 15등까지 다 AWS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많이 쓰고 있고, 또 재밌는 거는 이제 국내에 많은 파이낸스 회사들, 그 금융 회사들 쓸 것 같지 않잖아요. 근데 금융 회사들 많이 쓰고 있고, 리테일 회사들 많이 쓰고 있고, 그다음에 뭐 국방을 비롯해서 뭐 11번가 뭐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디어 회사들, SBS, MBC, KBS, 한국의 방송사 3사 다 쓰고 사용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잘 아시지만 네이버도 마찬가지지만 매번 이벤트가 있잖아요. 총선, 뭐 올림픽 경기, 그다음에 끝나면 또 대선 끝나죠. 근데 그때마다 항상 이벤트성 그 인프라를 계속 운영을 하고 계속 그걸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방송국들 같은 경우 특히 그 뭐 몇천만 되는 고객들이 유저들이 들어오는 거를 감당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본인들이 직접 그걸 인프라를 운영하기가 쉽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AWS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벤더들 특히 삼성이나 LG 같은데 이런 데는 글로벌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한국에서만 서비스하기가 진짜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지금 AWS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AWS가 또 갖고 있는 강점 중에 하나가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프라성 기능부터 해서 뭐 플랫폼, 애플리케이션 서비스까지 굉장히 많고요. 제가 오늘은 이제 좀 머신러닝에 대해서는 좀 특징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머신러닝 쪽은 크게 한 세 파트 정도 나눠서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아마존에서 제공해드리고 있는 서비스들을 좀 더 서비스화 시켜서 아마존에서 갖고 있는 경험들을 서비스화 시켜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가장 그 밑바닥에서는 이제 인프라용 서비스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GPU 인스턴스. 그래서 가상 서버를 언제든지 원할 때마다 쓰고 반납하고 쓴 만큼 시간 단위로 할 수 있는 인스턴스랑 그다음에 이제 딥러닝 프레임워크들 갖고 있는 뭐 부팅 디스크 같은 거예요. 이미지 그리고 이제 프레임워크들 이런 걸 제공을 합니다. 지금 이제 현존하는 가장 비싸고 가장 성능 좋은 GPU 카드가 그 테슬라라고 V100이라고 하는 엔비디아에서 만든 GPU 카드예요. 그래서 저게 이제 대략 한 초당 112 트리플롭스 정도의 연산 능력을 갖고 있어요. 되게 이제 그냥 이제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CPU 1,100개 정도에 해당, 저 카드 하나가 CPU 100개 정도에 해당되는 그 컴퓨팅 능력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거를 사용하려고 하면 서울에 저게 이제 저희가 P3 2X 라지라고 하는 인스턴스 타입이 있는데 저 가상 서버에 저 GPU가 꽂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쓸 때 한 시간당 5불 정도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아까 뭐 MXNet이나 이런 거 이제 GPU가 이게 확장하는 클러스터를 사용한다고 치면 한 20대를 연결해서 쓸 수 있을 텐데요. 그러면은 대략 한 2,000개 정도 되는 CPU 연산 능력을 갖게 돼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아주 좋은 회사를 다니시니까 GPU 20개 주세요 이러면은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많은 일반 개발자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이제 회사 돈도 없고 뭐 내가 이걸 뭔가 좀 해보려 그러면 쉽지 않은 거죠. 이거 이제 그냥 계산만 해보면 시간당 100불 정도예요. 굉장히 이것도 비용도 좀 적지 않아요. 이거 뭐 실제 쓸 수 있다고 하더라도 비용이 좀 적지 않거든요. 그래서 재밌는 거 뭐냐면 그 AWS에서는 이 스팟 인스턴스라고 하는 그 방법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AWS는 굉장히 많은 인프라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항상 남는 자원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남는 자원들을 그냥 놀리지 않고 그냥 원하는 고객들한테 빨리 사용을 하라고 그냥 비딩을 해서 팔아줍니다. 그래서 이게 스팟 인스턴스 가격을 보시면은 이게 지난주에 스팟 인스턴스 가격이죠, 한국에. 이게 5불 정도가 온디맨드 가격이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근데 스팟 인스턴스 가격 비용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냐면 1.5불 정도 형성이 되어 있어요. 즉 다시 말해가지고 한 2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70% 가까이 싼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저거는 이제 한 시간에서 뭐 한 몇 시간 정도 쓰는 거예요. 뭐 딥러닝 트레이닝 같은 거는 뭐 저렇게 좋은 인스턴스 타입을 쓰면 굉장히 빨리 끝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웬만한 워크로드 돌리지 않는 이상. CPU 2,000개니까요. 그죠? 그래서 저런 거를 돌리면 아까 20대 정도를 3만 원 정도에 쓸 수 있는 거예요. 3만 3천 원 정도면 한 시간에. 네. 그러니까 저 진짜 굉장히 쉽고 그래서 지금은 저는 딥러닝이라고 하면 되게 네이버나 뭐 다음이나 아니면 카카오나 SK텔레콤이나 이런 회사들이나 할 걸 같이 생각하지만 굉장히 많은 스타트업들이 AWS에 있는 GPU 인스턴스를 사용해가지고 딥러닝 워크로드를 돌리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네. 그래서 인공지능 관련한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필요한 어떤 기회들을 이제 넓혀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켜는데도 쉬워요. 그냥 저렇게 스크립트 한 줄에다가 그냥 미국에 있는 인스턴스 타입을 쓰겠다. 북미에 있는 뭐 동부의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데이터 센터에 인스턴스 켜겠다 그러면 저렇게 한 줄이면 되고요.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 밤 시간대, 낮 시간대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사용량이 좀씩 다르거든요. 서로 가격도 좀 다르고. 북미 거를 쓰면 좀 더 쌀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렇게도 쓰고 뭐 끄고 싶으면 이렇게 다 한 방에 끌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굉장히 많은 그 회사들이 AWS에서 머신러닝 그 관련한 부분들을 돌리고 있는 중이고요. 근데 이제 여전히 이제 이런 데이터 학습 수집부터 해서 처리, 알고리즘, 뭐 튜닝하는 거, 그다음에 배포하고 모델 서비스하는 거가 이제 제가 그냥 쉽게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딥러닝 모델들을 쉽게 움직이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AWS에서는 항상 이제 이 개발자가 하는 거에 어떤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한 서비스를 계속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세이지메이커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거든요.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AWS 계정이 있으시면 세이지메이커를 사용하시면
모델 생성부터 해서 트레이닝, 배포까지 이렇게 원스톱에 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고, 네이버에서도 아마 MSML이라고 지금 이제 이 트레이닝하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서비스를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 비슷하게 이제 그런 비슷한 겁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이제 아예 그 모델을 배포해서 그 API 서비스까지도 이 여기서 엔드포인트까지 하고 있다는 게 좀 다른 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저희가 플랫폼 서비스를 세이지메이커 같은 플랫폼 서비스를 가지고 있는데, 과거에 뭐 혹시 이제 딥러닝 같은 걸 하시면은 주피터 노트북 같은 걸 통해 갖고 이제 약간 트레이닝하는 걸 하거든요. 그래서 그랬을 때 아마존에서, 이건 아마존에서 하는 거나 사실 여러분들이 그냥 컴퓨터에서 하는 거랑 비슷해요. 하는 과정이 쭉 저런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좀 긴 시간 필요하다고 하면 세이지메이커에서는 그냥 클릭 몇 번만 하면 그 노트북 인스턴스가 바로 뜨고 바로 이제 딥러닝 트레이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런 거를 이제 개발자들이 조금 더 편하게 이렇게 비주얼라이제이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딥렌즈라고 하는 저희가 서비스가 있고요. 이게 이제 얼마 전에 만든 저희가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잠깐 보여드리면, 이제 세이지메이커로 모델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모델을 저 딥렌즈라고 하는 기기에다가 배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저거를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모델을 계속 개선을 하고 해야 되면 계속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보시면은 이제 저렇게 그 이제 바로 실시간으로 객체 인식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소세지를 뭐 인식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늙은 사람만 인식한다고 하거나, 뭐 마스크를 쓴 사람만 도둑놈을 잡으려면 마스크를 쓴 사람만 인식한다거나, 그런 어떤 모델들을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저거를 저 기기를 통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개발자들이 좀 더 쉽게 이렇게 그 모델을 만들어서 트레이닝을 하고, 그다음에 그 결과까지 보고 다시 그걸 바꿀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고요. 이제 마지막 위에 있는 서비스는 아마 네이버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다른 그 클라우드 서비스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미지 레코그니션, 이미지에 뭐 사람이 있는지, 아니면 사람이 웃고 있는지, 뭐 나이가 몇 살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인식을 해주는 서비스죠. 그래가지고 사진만 올리면 바로 이제 해주는 AI 서비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언어적으로도 보면 음성 합성, 음성 TTS, 음성 합성 서비스나, 아니면은 이제 음성 인식, 그다음에 뭐 기계 번역, 이런 서비스들을 저희가 작년에 대거 만들어서 내고 있는 중입니다. 뭐 한국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의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가 더 잘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확장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도 보면은 그 아마존에 보시면은 이제 프라임 멤버들은 이제 이미지를 업로드를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아마 네이버 검색 같은 데도 이제 뭐 백두산 이렇게 치면 백두산만 쫙 나오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다 이런 어떤 딥러닝 기술을 써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저렇게 프라임 포토에 들어있는 것들을 모아서 준다거나, 아니면은 아마존에 가시면 그 번역 서비스가 있어요. 그 독일 상점에 가도 영어로 번역을 한다든지 프랑스어로 번역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해주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다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만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들을 만약에 여러분들도 이제 뭐 100년 만년 네이버만 다닐 게 아니잖아요, 그죠? 만약에 내가 스타트업을 만약 하겠다 그러면 뭐 네이버에서는 뭐 인프라가 워낙 짱빵하니까 주는 대로 썼는데 밖에 나가면 외로워요. 그리고 춥고 외롭죠. 그래서 뭐 이런 어떤 아이디어를 만약 구현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아마 기획자거나 개발자거나 디자이너거나 다들 머릿속에 생각이 쫙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라고. 그래서 뭐 이런 어떤 그 순서대로 하는 거죠. 초인종을 누르고 초인종에 사진을 찍고 누군지 확인해 갖고 뭐 알려준다 이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걸 하기 위한 AWS는 서비스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개발자랑 기획자들이 모여갖고 이렇게 디자인 서비스의 어떤 플로우를 만들고 거기에 해당되는 서비스들을 이렇게 고르면 돼요. 그러면 고른 다음에 그걸 구현만 하면 되는데, 이걸 이제 저희가 빌딩 블록화 시킨다고 그러거든요. 그 기능들을 다 빌딩 블록화 시켜서 사진이 업로드되면 S3라고 하는 스토리지 저장을 하고, 그거를 이제 찍었을 때 레코니션에서 이미지 인식한 다음에 누군지 확인한 다음에 폴리라는 음성 인식, 음성 요청을 통해 가지고 이제 아빠 어서 오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서비스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개발자들이 좀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서비스를 다 개별 서비스를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AWS에 있는 클라우드 플랫폼, 그다음에 머신러닝 플랫폼 이런 걸 활용해 가지고 이제 많은 고객들이 실제로 AWS를 사용해서 인공지능 또는 머신러닝 워크로드를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은 좀
관련 아마 발표 자료들 아마 공유를 해드렸을 것 같고요. 필요하신 부분들을 조금 더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